네, 한 오디션 프로에서 박진영 심사위원은 노래를 어떻게 해석해서 변형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마켓 트렌드에서 김종효 전문위원은요, 글로벌 이슈를 해석을 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슈일까요? 네, 이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들의 최근에 수입 양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G2 국가로 수출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이제 우리는 수출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수입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 입장에서 G2 국가에 얼마나 많은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시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기준선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중국은 전반적인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마이너스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기준으로 한 10%가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좋은데 중국은 최근에 탄력 둔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 국가들의 지금 구성하고 있는 수출 주요 품목도 좀 다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1위, 무선통신기기가 2위, 자동차 부품이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G2 중에 하나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주류고요. 반도체, LCD, 석유 제품. 그러니까 이쪽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IT가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IT가 섞여 있는 모습들. 네. 그래서 중심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 중에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국내 자동차 판매가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미국 쪽의 흐름은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들의 최근에 탄력이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목소리를 좀 듣다 보니까요,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좀 부으신 것도 같아요. 좀 밉기도 한데, 그래도 수입 측면에서 중국을, 정말 하마 같은 중국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어떤가요, 트렌드? 네,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 필수비재 쪽,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주 쪽의 그 소비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 식품 쪽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수입하는 게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오리온의 초코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량을 제외한다면 의미 있는 수입량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쪽에서의 꾸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기능성 우리와 같은 것들의 꾸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인데 여기에도 한국에 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렸던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학 제품들의 일부 증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원유나 광물성 원료라든지 광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쪽,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건 의약품의 증가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수입량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늘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의 소재의 움직임은 과거와 양상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구 소비재 쪽을 보시면 지금 그 전기 관련 기계들에 대한 수입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고 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송기계 쪽에서는 항공기 부품이나 항공기 자체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직도 중국이 못 만들어내고 있는 쪽에 전반적인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중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은 어떻게든 로컬 브랜드를 살리고 미국은 리쇼링을 통해서 자국의 밖으로 나갔던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국은 지금 자국 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그 조그만 산업체들을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국의 흐름이 조금 다르지만 뭐 공통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전체 수입에서 봤을 때 석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셰일가스나 타이토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2015년부터는 석유 수출 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 수입을 보시면 크루드 오일도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추이는 과거 대비해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입이 과거에 비해서는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뭘 늘리고 있는 것이냐? 지금 원자재 쪽에서는 1차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별로 늘지 않고 있는 국면이지만 오히려 일부 기계 쪽에서 특히 산업용 기계 쪽에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기계류의 증가가 있을 거고요. 건설기계 쪽의 증가가 또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캐나다나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를 개발하는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와 관련된 수입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통신 장비 이런 쪽의 부분들, 뭐 핸드폰 같은 부분들도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탄력이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도 가장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로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항공기 부품의 수입.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두 개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유럽의 EADA하고 미국의 보잉 정도를 둘 수가 있는데 이 두 회사에서 서로 이제 항공기 부품이나 항공기를 만들다 보니까 전반적인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항공기 부품을 내부적으로만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 트렌드가 변화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영향을 네. 받을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핵심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공통적으로 과연 중국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무엇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네.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는 우리 기업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논리는 네. 절반 정도는 맞지만 절반 정도는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은 생산하기 바빴고 미국은 소비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경기가 좋아지면 생산도 많아지고 소비도 많아지는 일종의 골디락스 경제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이렇게 생산과 소비만 해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소비도 해야 되겠고 네. 미국도 이제는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 기업을 가져다가 생산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별로 그다지 달가운 게 아니에요. 공장 자체도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미국에만 들어와서 물건만 팔고 이익만 쭉 취해가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혀 지금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내에 난립하고 있는 여러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나 미국이나 최근에 보호무역주의 관련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죠. 조금 전 언급드렸던 대로 중국은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 내수 네.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은 그동안 좀 등한시해왔던 생산이라든지 화학단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이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양국의 또 하나의 특징이 중국은 석탄화학으로 그다음에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중화학, 소재 같은 것들의 수입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IT 제품은 국내 제품의 품질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수입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수입 활로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과 미국의 한국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 반영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목군들을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자동차 쪽에서는 한라공조나 만도,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군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중심이 국내 자동차였다면 이제는 해외 쪽으로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IT 쪽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네. 핵심 부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심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완성품으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이 완성품에 들어가는 네. 부품들의 핵심 부품들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역시나 경쟁력 있는 곳은 어디서나 또 잘 팔리는 것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IT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